살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살인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맥락에서 이 행동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폭력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모든 정신 에너지를 생존을 위해서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과민하고 작은 자극도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해서 남들이 보기엔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죽음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자극이 되어서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그냥 괴물이고 우리랑 결이 다른 어떤 존재라고 치부해 버리는 한 이런 문제가 반복 발생된다는 것이죠. 아동학대가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당시 이군의 사건으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가해자에 대한 서사까지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이 엄마도 어릴 때 새엄마로부터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엄마가 휘두른 빨래방망이에 머리하고 팔에 크게 다쳐서 철심을 박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들을 키워내느라 학교도 포기하면서 일을 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군의 어머니, 학교는 뭐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가족과 연을 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5년간 학비를 모아서 D대학교 일문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군을 낳고 가정만큼은 잘 꾸리고 싶었는데 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이 엄마의 유일한 꿈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엄마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 때문에 학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머니는 죽어버리겠다면서 수시로 가위나 칼을 들어서 가슴에 꽂는 신용을 하거나 이 혀를 깨물어서 죽어버리겠다면서 이군에게 네가 맞을래? 내가 죽을까?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우울증약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이 들곤 했대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아예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내내 이군의 공부를 감시하고 공부 시간이 끝나고 이군이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집 근처 호수공원을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돌다가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범죄 심리학자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상해 아니면 큰 사건이 되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위협에서 살아남더라도 영혼이 파괴되어 버린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가족의 학대를 지켜본 다른 아이들이 가질 트라우마도 사실 큽니다. 부천의 최군 같은 경우에 오빠가 맞는 걸 여동생이 지속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건 정서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적지 않은 심리적 혼란을 초래를 하는데요. 누군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불안 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근 사건과 이군 사건은 결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리는 부모들도 그리고 맞는 아이들도 모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식을 학대한 부모 역시 과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